안녕하세요. 웨슬병원의 닥터 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이러스성 간염, 특히 B형 간염의 치료와 간암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00세 세대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심혈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병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죽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특히 WHO에 의하면 매년 한 2천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 이유가 심혈관의 병이라고 합니다. 약 35%를 차지한다고 하죠. 우리가 심혈관의 병이라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심장마비, 중풍, 심부전증, 신부전증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병들이 다 물론 동맥경화에서 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5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압이고 또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또 가족병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맥경화로 인한 심혈관의 병의 후유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후유증은 중풍, 심부전증, 신부전증 그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관상동맥, 심근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조금 다르게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적에 동맥경화라 그러면 동맥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풍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칼슘이 쌓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혈관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중풍입니다. 하지만 관상동맥의 병은 조금 다릅니다. 관상동맥은 우리 혈관 중에 있는 그 근육층이 있는데 이 근육층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같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핏줄이 굵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로 통과하는 그 조그만 구멍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노폐물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막혀서 생기는 것이 그것이 관상동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렵고 또 생소한 말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약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방지하는 약과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를 방지하는 약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트도 많이 합니다. 왜 닥터 허는 혈압 치료를 하는데 약을 두 가지를 써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유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의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사들도 바쁘고 또 이런 나머지 이런데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첫째, 저희가 쓰는 약은 혈압을 내려서 중풍이나 심부전증을 방지하는 약들입니다. 그 주로 쓰는 약들 중에 아몰로도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혈압을 잘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씁니다. 적으면 2.5mg도 있고 또 많으면 10mg도 있는데 10mg짜리는 다리를 붓게 하는 이런 부종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위해서 저희는 ARB라는 약, 예를 들면 로사탄이라든지 또는 베니카라든지 이런 약을 써서 심장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구경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 심장혈관의 구경이 좁아지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무슨 흡연을 하거나 또 좋지 않은 이유가 있을 때는 급히 심장마비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이 되어서 많은 약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발전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기간이 70대 상반이죠. 70대 상으로 올라갔지만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심장마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폐렴, 폐혈증, 물론 폐혈증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폐혈증으로 죽었는데도 폐혈증으로 죽었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장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들은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발달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도 이런 병들은 잘 치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심장마비는 아직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요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우리가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압약 중에서 혈압약 하나만 가지고서는 두 가지 병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혈압약을 다양하게 써서 여러 가지 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망의 이유가 그러니까 심혈관병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사망의 첫째 이유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 인류의 한 35%가 심혈관의 병으로 죽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혈압을 치료하거나 당뇨를 치료하거나 뭐를 할 때 꼭 약에 대해서 약을 다양하게 쓰고 여러 면으로 병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요새는 혈압약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를 쓰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너무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들은 꼭 구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어떤 약이 꼭 필요한지를 들으시고 또 의논하시고 또 결정을 하셔서 그 약을 잘 복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망의 첫째 원인은 심혈관의 병의 희생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00세 세대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심혈관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웨스턴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호였습니다.